우리가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데비드 사건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건가요? 그리고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사람은 로맨틱 호미사이드 가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데이비드 소식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죠. 지난번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14세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를 심리하기 위해 대배심이 소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테슬라 트렁크에서 발견됐죠. 그 테슬라는 9월 2 로맨틱 호미사이드 가수명의 차량이었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일로 아직 체포나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LAPD에 의해 용의자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배심이 실제로 증거를 심리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배심은 원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확인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LA타임즈에 따르면 사법당국 소식통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A타임즈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건의 법원 서류에서 대배심 번호, 즉 대배심 번호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안 증거를 들어온 수사 대배심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사 대배심이란 만약 이게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 대배심은 기소장이나 공식 혐의를 내리지 않으며 혐의 권고와 증인 소환장 발부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모든 과정은 또 다른 대배심에 넘어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진전을 맞이한 셈입니다. TMC는 데이비드의 투어 회사 사장이 월요일에 대배심 앞에서 부지방검색의 신문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는 인물은 로버트 모르겐 로스로 모글 비전을 이끄는 듯합니다. 그곳은 데이비드의 음반사이자 자라 브라더스 트래블 투어 회사입니다. 지금 TMC에 따르면 모르겐 로스가 법정에서 나와 복도에 있었고 그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자신을 신문하던 부지방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녀가 왜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또 나는 말했다고 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느꼈고 투어를 계속하고 싶었다.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드리겠다. 이게 사실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가 실제로 이 일과 셀레스트의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면 그가 속한 대배심이 그것인지 아니면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는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투어에 대한 언급이 데이비드의 투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데이비드는 투어 중이었으니까요. 셀레스트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투어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 일은 여러 뉴스에 보도됐고 그 후 데이비드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모르겐 로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그럼 데이비드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분명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대배심 절차에서 신문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꼭 언급해야 할 큰 진전입니다. 또한 부검사가 대배심에 증거를 제시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그 부검사가 베스 실버만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력이 많은 검사로 이 지역에서 매우 크고 주목받는 살인 사건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미제 사건 수사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 센츄리온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기술 지원과 함께 말이죠. 그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인 사무엘 리틀을 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3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죠. 그녀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배심 정보를 정리하는 중에 또 언급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티브 피셔 관련입니다. 그는 예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그 부동산의 소유주가 고용한 사설 탐정입니다. 그 부동산은 셀레스트 시신이 발견된 테슬라 차량 근처에 있으며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는 자신의 조사에 대해 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그가 발견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X에 이런 글을 올렸고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용하자면 어둠 속의 일은 결국 드러난다.
내일 아침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형사법원에 사유 제시 명령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욕죄의 심리가 있는데 저는 법정 소환장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모욕 혐의가 적힌 고소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번호도 없고 법원 공개 기록에 제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부지방 검색의 쪽지를 받아 화요일 아침에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쪽지도 게시한 듯합니다. 사건 번호도 없는 형사 법정에서의 처벌 심리, 겉보기에 이 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일은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형사 법원에서 벌어진다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있을 심리 전에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중과 언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2번에 걸쳐 대배심에서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 첫 증언 소환장을 받을 때 두 형사가 아침 6시에 진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즉시 부지방검색에 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배심 증인이 되어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불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뢰인이 있습니다. 만약 제 의뢰인과 대화할 수 없다면 저는 제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대배심 증인으로 부른 전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를 침묵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도 자신들 사무실에 비슷한 침묵 전략이 시도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저는 법을 조사하고 변호사들과 상담해 거짓말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배심 증인은 일반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의무는 배심원과 법원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증인은 대배심 절차에서 알게 된 내용만 비밀로 해야 하며 그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대배심 외부에서 알게 된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온라인에서 찾을 것이고 구글 AI가 증인은 침묵해야 한다고 오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인용한 출처를 직접 확인하면 요약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증인에게 완전한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증인들은 특정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항들에는 대배심 절차에서 알게 된 내용만 포함되고 독립적으로 알던 정보나 이미 공개된 사실은 제외됩니다. 1983년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서면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저는 그 의견서에 스크린샷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증언을 말할 수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배심에서 증인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부지방검사는 저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대배심 절차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말을 듣고 경멸죄 심리위에 형사법정 출두하라는 송을씨 쪽지를 받았습니다. 소환장이 없습니다. 사건 번호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개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는 문서가 없었으며 일무원 없어서 저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가 없으며 어시는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만약 도시를 떠난다면 화요일 아침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판사와 부지방검색에 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그 편지를 가졌지만 저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비공식 법정 절차 후 몇 시간 내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고 저는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과 언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사법 최고위층에서 벌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투명성은 힘입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즉 그는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사건을 말하는 것 같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은 스티브 피셔, 즉 검시관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시관이 저희가 전에 보도했듯이 검시관은 LA 경찰 요청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 검시관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에 보안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셀레스트의 기록, 사망 원인과 방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LA타임즈는 이 보안 유지 명령을 요청하는 법원 청원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서의 대배심 번호 또는 그로 보이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배심이 소집됐을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자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강도 살인관은 지난달 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인용하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최근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데이비드 셀레스트 리바스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보도에 담긴 일부 정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셀레스트 리바스의 시신은 2025년 9월 8일 발견됐을 때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는 TMZ에서 보도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TMZ는 실제로 자신들의 보도와 소스에 대해 계속해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수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가 2025년 봄쯤 산타바바라 지역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그 여행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LAPD는 셀레스트 리바스 사망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 조사 기록의 봉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 명령은 형사들이 강도살인과 그녀의 죽음 관련 주요 정보를 언론과 대중보다 먼저 알 수 있게 요청된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투명성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현재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전개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대배심, 누가 증언했을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린 L. 슈미트 전 FBI 요원, 크로노스 소송 전문가 회장 겸 CEO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 생각에 얼마나 신빙성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 즉 대배심이 소집되고 있다는 것과 지금 대배심 앞에서 누가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모르겐 로트가 누군가에게 들렸을 수도 있고 그가 이 사건에서 증언하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제함은 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을 근거로 대배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언급한 비밀 유지 규칙 지방 검사실 법원 관계자가 강도살인 전담반이란 거죠. 형사들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대배심이 소집된 거라면 기소장이 접수된 이후에야 그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소장이 대배심에서 나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확인될 겁니다. 만약 모르겐 로스가 증언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를 증언하게 하려는 걸까요? 사암프시 생각에 일반적으로 이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지역 수준에서 대배심을 열지 않습니다. 예비 심리는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한 다음 그 개연성을 판사에게 제시하면 판사가 그 체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심원 소집 이유는 증인 진술 확정과 재판 중 돌발 상황 방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법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판을 미리 진행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공개 증언 전에 할 말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증언했다 하면 그리고 그가 정말 증언했다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가 있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증인으로 있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내내 그가 관심 인물과 계속 교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빔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은 그는 분명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법 체계에는 적어도 중범죄 unning repression of felony이라는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시우라에서 이 사건이 점점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 벌써 기소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 잠재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왜 그걸로 그를 비난하죠?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들었고 누구에게 들었으며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제시하는 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와 직접 연결된 사람과 투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셀레스트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투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차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해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혐의 연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혐의 연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데이비드의 잠재적 혐의 연루에 대해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까? 3기로 물러지지 범죄 구성 요소, 지식, 의도, 죄의식, 자각을 살펴보면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계도 왜 신과지식 안에 아까의 고른 밀은 이 본질적으로 은폐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은폐는 죄의식의 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죄의식 자각을 입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목한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수사 관전의 수사 이거랄 때 그래서 왜 이걸 신고하지 않았죠?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죄책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어떤 설명이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데이비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가능성은 없나요? 데이비드가 셀레스트가 차에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그가 투어 중이었기 때문에 그를 투어에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죠. 데이비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여러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체포되지도 않았고 형사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그를 용의자나 참고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비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송에서 구축하지만 논리적 추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는 데이비드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의 투어 매니저였죠. 그는 이 사람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비드와 고인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이 더 말씀드리면 이 학기는 맨히원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아이가 차 안에서 토막난 차에 발견됐다는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의견을 내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이 아이를 위한 정의에 관한 일입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에게도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녀의 시신 상태에 대해 엇갈린 보도가 있습니다. 훼손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죠. 확실한 것은 그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의 부패한 시신이 그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 사건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죠. 이게 단순히 시신을 은폐하고 유기한 일일까요? 그런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걸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답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답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대배심에 증언할 수 있고 미스터 모르겐로트도 가능하다는 생각. 그것이 두 번째 용의자에 대해 뭔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이드배에서 전에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형사 변호사 마크 게라고스가 자신의 투 앵그리 맨 팟캐스트에서 당국이 두 번째 용의자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셀레스트 시신 유기와 관련된 누군가가 있다고 하며 그들은 사건 타임라인과 위치를 분 단위까지 삼각 측량에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휴대폰, 테슬라, 그리고 다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추적 장치들까지 모두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대배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데이비드와 연관된 이 남자를 포함해서 증언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두 번째 용의자 때문일 수도 있나요? 이 시기역 협상 대배심을 활용할 때 그녀의 법적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걸 공개할 때 어떤 놀라움도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지하기 용기에 대한 당신의 지적처럼 그건 대배심, 즉 수사 대배심의 일부입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살인이나 범죄, 시신 유기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은폐를 공모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녀는 대배심을 건국의 아버지들 설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호랄리 칭기고 우리스 모두 존쟁했을 기록에 남기며 그녀를 위하게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정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콜린, 법 집행 당국이 이번 수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스티브 피셔, X에 올린 그 게시물 말이죠. 그 게시물에는 이 사건의 여러 측면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건 관련 의뢰인을 언급하며 부지방 검사를 그녀라고 부르는데 아마 베스 실버맨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잠재적인 대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시관 사무실 말이죠. 제가 그 얘기는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검시관 사무실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이게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데이비드 사건에 관한 거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스티브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그가 이것에 맞서 싸우는 모습과 이런 생각이 또한 법집행기관과 지방검사 사무실도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죠. 전직법 집행관이자 일반 시민으로서 만약 아이를 위한 정의를 찾는 데 참여하거나 돕는 요청을 받는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또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공인 사설 탐정이며 이는 탐정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의 일부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이제 법 집행 기관과 또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게시글이 너무 길었고 한 번쯤 그에게 해가 있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증언하고 이 수사를 지원하며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협조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해가 있었을까요? 만약 법 집행 기관이 저 같은 사설 탐정에게 이 일 진행되는 동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라고 전할 겁니다. 그의 말들처럼 혹은 그는 이 일에 완전히 당황했던 거죠. 제 생각에 그들이 소환장 전달 전에 미리 알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쪽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셔 씨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직 이야기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의뢰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대배심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요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말 못한다지만 나는 보고할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설 탐정에게는 의뢰인과의 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인이 변호사이고 변호사가 그것을 변호사 의뢰인 특권 아래에 두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는 협조해야 하거나 아니면 좀 알다시피 조용히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해요. 적어도 이걸 끝내고 대배심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요. 하지만 그런 모든 정보를 X에 올리고 자신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이걸 좀 여쭤볼게요.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만약 검시관 사무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대배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모두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LA 경찰청 그리고 부지방검사가 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특히 대배심이 진행 중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지만 왜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추측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 정보가 공개된다면 수사나 잠재적인 기소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적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모든 추측과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모든 걸 비밀로 하려 해요. 이런 일을 LA에서 겪었잖아요. LA 지방검찰청은 주목받는 범죄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시관 보고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용의자에게 이 단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정보를 자신들만 알고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용의자에게 단서가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베스 실버먼이 사건을 맡고 있고 저는 그녀의 주요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 그녀 같은 유명 인사가 참여하는 건 큰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수대배심을 조금 파괴시다는 사실만은 그녀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사실이라면 좋은 기적임이야. 그녀의 세련됨과 재능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니스 아마테 그 사무실에서 최고의 살인 사건 담당 검사일 뿐만 아니라 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대배심 소집과 모든 절차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유형에서 가능한 한 깔끔하게 정말 완벽하게 기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산타바바라 여행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법집행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여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셀레스트에게 일어난 일, 즉 그녀의 죽음이나 시신유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테슬라에 있는 슈퍼컴퓨터나 혹은 휴대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추측하는 거죠. 그들은 그가 산타바바라에 있었던 일정 시간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게 셀레스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들의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산타바바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LAPD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들이 그 사실을 그녀의 사망 시각과 맞춰보거나 대조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타바바라에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콜린 L. 슈미트,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제시 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